후반부는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자,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1, 2, 3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1, 2, 3번 중에 손가락으로 1, 2, 3 하시면 됩니다. 빙하기란 무엇인가? 1번 과거에 지구 전체가 꽁꽁 얼었던 기간. 2번 지표의 70%가 빙하로 덮였던 기간. 3번 빙하기는 없었다. 4번 none of the above. 네. 1, 2, 3, 4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네요.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네, 2번 나왔습니다. 네, 2번 나왔고 4번 나왔습니다. 네. 또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5번 없어요. 4번까지밖에 없거든요. 1번, 오케이. 네, 1번 나왔습니다. 또 희진 집사님 손을 들은 걸 못 봤어요. 아, 2번, 오케이. 2번이 좀 대세네요. 그 다음에 지금 비디오 안 켜신 분들은 뭐 저기 언뮤트하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 챗에다가 뭐 써도 되고. 2번이요. 네, 2번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2번이 맞네요. 아,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 4번. 지구 전체가 꽁꽁 얼었던 기간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구가 70%는 아니에요. 지금보다 많이 덮이긴 했는데 70%는 아니고 한 30%. 빙하기는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빙하기가 절정일 때 아마 요 정도 됐을 거다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자,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날에 비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오늘날은 이게 오늘날이거든요. 로키, 안데스, 그린랜드, 그다음에 여기 히말라야, 그다음에 남극. 이게 빙하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구 표면의 한 10%가 빙하거든요. 근데 이제 빙하기의 절정 때는 한 30%까지는 빙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빙하 그럼 옛날에 지금 없는데 옛날에 여기까지 있었는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보세요. 뭐가 막 쓸려 있죠, 이렇게. 근데 산인데 다 깎였어요. 이게 이제 불도저가 깎은 게 아니라 왕년에 여기 빙하가 덮여 있다가 빙하라는 게 이제 굉장히 두꺼운 이러한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엄청난 무게 때문에 이제 그 얼음보다 더 압축돼서 단단한 물질인데요. 워낙 무거우니까 흘러요. 그래서 얼음빙 하천하 써가지고 빙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흐르면서 산이라는 산 다 깎아내요. 이렇게 깎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호른이라고 그러죠.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쫙 깎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쑥 들어가게 깎이면 빙하구나 하면 돼요. 여러분 저쪽 북쪽으로 막 여행하시다가 호수나 아니면 산 같은 데 이렇게 깎여 있으면 빙하가 있던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건 썰크라고 그러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깎여 있죠. 이렇게 푹 들어가 있죠. 여기도 이게 U-shaped 밸리가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빙하 지형인데 이게 엄청난 크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크기가 다 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게 그러고 흘렀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큰 거냐면 요 위에 보이는 게 구름이에요. 요 위에 보세요. 이 위에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 높이까지 있을 정도로 빙하가 높이 있었던 거예요. 얼음이. 그다음에 요거 이제 빙하가 지나가면서 이제 거기 섞여 있던 그 먼지, 모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생기고요. 이건 뭐냐면 빙하가 이제 엄청난 그 무게와 이런 게 막 흐르면서 돌들을 깎아내면서 돌들이 섞여요. 그리고 막 이게 막 수십 킬로, 막 수백 킬로를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빙하기가 끝났네. 이제 온난화가 진행돼서 빙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빙하가 딱 녹으니까 에고, 난 여기 홀로 이게 웬 홀로 딱 남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돌하고 밑에하고 돌이 성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얘가 이제 딴 데서 온 거예요. 빙하기 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지형들이 있는 것까지 쭉 보면 이게 이제 빙하가 여기까지 왕년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세속에서는 빙하를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자세하게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막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한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과거에 80만 년에 거쳐서 빙하기가 있었고 9만 년 동안 빙하기, 1만 년 동안 간빙기 이런 식으로 이제 있어서 여러 번 반복됐다.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봐요. 그게 보는 또 이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근데
그러면 벌써 80만 년이네. 아니 80만 년 고사하고 빙하기 한 번에 9만 년이네. 성경하고 안 맞네 벌써. 성경이 틀리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게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색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만 만일 빙하기든 뭐 빅뱅이든 이런 게 정말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다. 그러면 성경을 달리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면.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걸 하면서 살펴보니까 너무나 확실한 증거라는 게 없어요.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게 존재를 안 해요. 이런 창조론, 진화론에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일 과정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속도로 모든 게 변했고 뭐 10억 년 전, 100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이렇게 보는 게 가정이거든요. 동일 과정설이란 과정. 그것을 바탕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이게 가능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쓰레기통에 좀 버리고. 그래서 성경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성경에는 BC 한 4,000년경에 하나님이 창조가 이제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또 죄로 인해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00년 좀 지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화론 뭐 무슨 뭐 이 빙하기의 설명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 빙하기가 들어갈 데가 없는데 여기. 그죠? 빙하기에 8만 년, 또 그 전으로부터 막 10만 년, 20만 년 없어요, 이런 거. 어떡하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창조 과학자 중에 이제 몇 분이 이제 빙하기에 관련한 이런 이론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마이클 오월드라는 기상학자입니다. 기상학자 이제 기후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빙하기에 대한 책을 몇 권 쓰고 그래서 요분이 한 거를 중심으로 조금 그리고 요분이 한 거라고 해서 제가 뭐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거 말씀드리면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에서는 이 빙하기를 노아 홍수로 촉발된 단 한 번의 빙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서처럼 뭐 수만 년이 걸리고 수십 번의 빙하기 간빙기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단 한 번 있었다. 언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근거가 뭘까요? 그 전에 한번 이거 퀴즈를 또 해볼게요. 자, 빙하는 이게 이제 퀴즈입니다. 여기 괄호 넣기. 빙하는 무엇이 쌓여서 압착되고 결정화되는 것일까요? 1번 바닷물, 2번 눈. 1번 바닷물, 2번 눈이에요. 자, 1번과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시작. 바닷물, 바닷물, 바닷물. 바닷물이 절대 우세네요. 네. 2번 네, 한 분 있습니다. 눈입니다. 또 틀리셨어요. 네. 제가 요거 속여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게 제 재미예요. 이거 강의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잘 맞추면 이 강사가 재미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좀 틀리셔야 돼요. 빙하는요. 눈이 쌓인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빙하기라는 게 있으려면 눈이 많이 와야겠죠. 그걸 기억을 해보세요. 빙하기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눈이 엄청나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왔냐면 지금 이 남극에 빨간 점 있죠? 왼쪽 밑에. 여기 보면요. 이게 뭐야? 이 얼음 두께만 2.2마일이에요. 3kg가 한 4kg 되는 거죠. 3,500m?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눈이 내려갖고 압축이 돼서 쌓였으니까 실제로 이 눈의 두께는 이거의 수십 배였을 수도 있죠. 그죠? 이건 압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론에서 이게 이제 그 몇 백 년 만에 쌓였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나 이런 관념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이게 수십만 년에 거쳐서 됐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조론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이 진리인데.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빙하기를 초래하는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한번 맞춰보시죠. 눈이 많이 내려면
눈이 많이 내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한번 언뮤트 해보시고. 눈이 많이 내리려면 네, 어, 그, 그, 비가 내리는 것도 네네. 그 따뜻한 기온과 차가운 그 전선과, 온난화와,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네. 그 온도 따뜻함과 그 온난 전선과 냉하 전선이 만나서 생기는 거? 네, 뭐 그 지리 시간이나 저기 지구과학 시간에 이제 배우셨다고요? 지금 집사님 예. 말씀하신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증발이 많이 일어나야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네. 바닷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더 기본은 이 지금 지구의 한 70%가 바다잖아요. 그 표면이 네. 바다에서 이 증발이 일어난 다음에 그게 이제 쫙 옮겨가면서 대륙으로 이제 뿌리는 거예요. 맞다, 기본적으로는 맞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어, 증발이 많이 일어나요. 증발이 많이 일어난 조건 또 이제 말씀해 보시죠. 다른 집사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증발이 많이 일어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죠? 바다 물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힌트를 드릴게요. 바닷물이 따뜻해야 돼요? 뭐 차가워야 돼요? 해야 되죠. 예? 따뜻해야 되죠. 따뜻해야 되죠. 근데 따뜻한데 어떻게 빙하기가 되죠? 올라가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수중에 올라가서 그래. 근데 올라가지만 바다는 따뜻하잖아요. 바다 온도가 막 적도처럼 따뜻해서 이 증발이 많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눈이 내릴 수가 없네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맞춰셨어요. 월멀 오션이 필요해요. 바닷물이 따뜻해야 돼.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안 돼. 요거 가지고는요. 강우만 내리는 거예요. 강우만. 노홍수로 인해서 막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따뜻해지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만 가지고 눈은 못 내려요. 눈이 내리려면 따뜻한 오션에서 증발이 돼서 뭐 어떤 식으로든 눈이 내린 다음에 그 내린 눈이 녹질 않아야 돼요. 지구가 온난하면 눈이 다 녹으면 빙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cooler summers. 여름에 시원해야 돼. 그러니까 여름에도 내린 눈이 녹지 않을 정도. 저쪽 뭐 남극이나 북극 가면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을 정도 되잖아요. 춥긴 하지만 아주 춥진 않고 뭐 이런 정도. 요 두 가지 조건을 만들고 싶게 되거든요. 야, 이게 억시모론인데 거의 모순이야, 모순. 월멀 오션인데 어떻게 쿨러 서머가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와, 노아 홍수란 사건이 실제로 있었으면 요 두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줘요. 희한해요. 보겠습니다. 월몰 오션 아까 그 번가너 박사의 그 이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판들이 막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억 년 동안 조금씩 몇 센치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초속 몇 미터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그 노아 홍수 기간에. 그러면 그 움직이면서 요 판과 판 사이에 여기 보면 요 왼쪽 그림에 보면 좀 붉은 그 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대양에서 대양 바닥에서 이제 오른쪽 위처럼 이렇게 용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도 이게 그 대양에 보면 다 흔적이 있어요. 이게 계속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세속과학에서는 이게 수십억 년 동안 조금씩 됐다고 보는 거고 창조과학 쪽에서의 격변적 판구조로는 이게 1년 안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십억 년이다 진화론이다라는 거에 이제 갇혀 있으면 황당한 얘기고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그렇게 갇혀 있지 않고 우리는 성경에 갇혀야 돼. 예, 딴 데 갇히면 안 되죠. 성경에 완전히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편견이 없이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1년 안에. 그럼 잘 보세요. 노아가 아까 노아 가족이 1년 동안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광주에. 그동안 대륙들이 움직인 거예요. 산들이 막 형성됐어요. 노아 홍수 말기에. 하지만 말기가 아니라 초기부터 시작해서 판들이 움직였으면 용암이 1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바다 밑에서 계속 용암이 나왔겠죠. 계속. 엄청난 양으로. 지금 왜 하와이 같은 데 가면 지금 그 아일랜드에 막 바다에서 속 붙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 지구적으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닷물이 아무래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월몰 오션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갈라지면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바다 밑에 있는 이러한 그 바다 밑에 용암들 나오고요. 그럼 쿨러 서머는요?
아니 분명히 뭘 오셨는데 대양이 뜨뜻해졌는데 여름이 어떻게 시원해요? 한번 맞춰보실 분. 도대체 어떻게 여름이 시원할 수 있죠? 네. 혹시 네. 이렇게 수증기가 온 하늘을 다 덮지 않았을까?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맞나요? 100점은 아니지만 한 50점 정도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수증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에요. 지금 방향이 맞습니다. 방향이. 네. 그러니까 뭔가를 덮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런 왜 것 같아요. 막 화산 폭발이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화산 폭발이 이제 노아 홍수 동안은 이제 그 해양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 폭발을 했다면 노아 홍수 후기에는 이제 대륙과 대륙이 그 판들이 맞닿으면서 산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화산들이 쫙 생기게 돼 있죠. 그죠? 지금도 그 화산대가 다 그런 데잖아요.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데,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본 열도, 또 뭐 캘리포니아 이쪽 락키, 그죠? 안데스 산맥 여기가 다 이제 대륙과 대륙 판이 만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대륙과 대륙이 만나서 이렇게 판 밑으로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판 있고 또 하나의 판이 가면서 이제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산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쭉 생막이 올라오고 요 밑에 화산들이 이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륙과 대륙이 마찰이 되면서 엄청난 열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노아 홍수 후반부에 거쳐서 되고 뭐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제 계속이 됐다면 잘 보세요. 이 쿨럴 서머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1815년에 그 인도네시아에 터진 화산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화산이 터졌는데요. 이 1815년에 화산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 해 1816년에는 여름이 없었어요. 여름이. 뉴저지에 눈이 왔고요.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농사가 다 망쳤고요. 뭐 이렇습니다. 여름에 막 영하까지 내려가고 그랬어요. 왜요? 이 화산재로 인한 연무질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워낙 큰 화산이니까 1년 동안 떠 있었던 거예요. 1년 가까이. 그래가지고 het빛을 차단해가지고 추워졌던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고 또 한 뭐 5년 10년 전에도 왜 뭐지 저쪽 러시아하고 저 미국 사이에 있는 화산이 이게 폭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온도가 한 1도 내려가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평범한 화산이 터져도요 지구의 뭐 온도가 막 조금씩 내려가요. 한동안 몇 달 동안.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연무지들이 이게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워낙 작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재미있게도요. 엄청난 그 규모의 화산이 옛날에 폭발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이제 아까 그 세인 헬렌 산 폭발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980년대 폭발한 건데 이 백두산만한 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여기 왼쪽 위에 이제 이런 화산 폭발이 있었고 화산 폭발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 백두산만한 산이 반으로 잘려 있죠. 왼 오른쪽 밑에 화살표 보이시죠? 네. 무시무시하게 잘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규모의 이제 화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산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산재가 날아와서 덮인 퇴적암이 있어요. 그 퇴적암을 터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고 그 터프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면 대충 그 화산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왼쪽 위에 보면 이 사인 헬렌산에서 나온 터프가 요 옐로우 보이죠? 요 옐로우예요. 근데 지질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밑에 층에는 이 세인 헬렌산의 수천 배에 해당하는 화산들이 여러 개 터졌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미국 대륙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뭐 중국, 뭐 남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는 여기만큼 조사가 안 됐지만 만일 거기도 여기까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이건 가정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아마 한 수십 년 아니면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연무질이 엄청난 양의 그 연문질이 태양빛을 가렸을 수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됐을지 얼마나 많이일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 탐보라 화산 하나 터진 거 가지고 1년 그 다음 해에 여름이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에 수천 배, 수만 배에 해당하는 화산이 수십 개가 터졌다면 그리고 연차적으로 막 한 10년, 20년, 뭐 100년에 걸쳐 터졌다면 100년, 200년 동안 이러한 하늘이 막 덮여서 막 태양이 뭐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바다에는 계속 용암이 나왔으면 아직도 바다는 따뜻해요. 바닷물은. 근데 대기는 차가워요. 이제 왜요?
태양을 가리니까. 그러면 백인 차갑고 바닷물이 뜨거우면 증발이 엄청 많이 되겠죠. 안 그래도 많이 될 때 더 많이 돼요. 그러면 비가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그 비가 이제 증발이 되면서 이제 물의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물의 온도가 내려가고 증발이 되면서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강설이 오다가 어느 시점, 딱 조건이 맞는 시점이 되면 강우가 오다가 어느 조건이 맞는 시점이 돼서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어느 이하로 내려가고 밸런스가 맞을 때 강우가 이제 강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강설로 바뀌면 그때부터 아이스 에이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빙하기가. 왜냐하면 강설로 바뀌고 화산재가 덮여있기 때문에 여름이 덥지가 않아요. 여름이 추워요. 겨울은 더 춥고. 그러니까 이제 강설로 바뀌어서 눈이 억수로 내리는데 녹질 않아요. 그럼 계속 쌓이겠죠. 이게 이제 빙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이제 맞게 됩니다. 여러분이 노아 홍수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빙하기는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빙하가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몰려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이제 기록이 지질학적으로 다 있고 이제 이런 빙하들이 계속 이제 덮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기는 노아 홍수로 촉발된 단 한 번의 이제 빙하기를 이제 보고 있고요.